자, 4월 8일입니까? 4월 8일 토요일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트럼프 습근평과 만찬 직후 시리아 폭격. 어제 이제 제가 늦게 신문 브리핑을 했었었는데 덕분에 사실 아침에는 미국이 이제 시리아를 공격한다는 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아직 없던 소식이라서. 근데 오후에 폭격을 막 시작하면서 그 난리 났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가 되네요. 어제 오후 소식입니다. 아무튼 습근평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시리아 폭격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한테도 남중국해나 아니면 북한한테 자꾸 깽판 치면은, 그런 데서 깽판 그러니까 뒷배도 깽판 치면은 너희들도 저렇게 해버리겠다라는 일종의 압박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부제는 이렇습니다. 토마호크 59발 시리아 기지 맹폭 화학무기 만행 응징 습근평과 북한 문제 논의 직전에 강력한 경고 밝힌 셈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38%, 안철수 35% 이런 이야기 있고요. 검찰하고 경찰 수사권 조정 네 번째 맞붙었다. 대선 때마다 서로 권한 남용. 우리나라는 검찰 권한이 너무 막강하지. 뭐 경찰 권한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그것보다는 사실 검찰 권한이 난 너무 막강하다고 생각해요. 욕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이면입니다. 트럼프 공습 명령 내려놓고 만찬. 중국 뒤통수 맞은 듯 당혹. 확실히 이제 좀 당혹할 만하죠. 당황할 만한데 여튼 뭐 일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때린 곳은 시리아 화학무기 전투기 뜬 곳이다. 푸틴 주권국 침략이다 반발. 네, 뭐 시리아는 사실 뭐 러시아를 한 대 패는 건데,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확실히 이제 미국이 정말로 이제 강대국은 강대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3면입니다. 3시간 40분 탐색전 트럼프 얻은 것 전혀 없다. 뼈있는 농담. 네, 뭐 미중 만참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시리아 공습한다? 중국 매체들 트럼프 비판. 이거하고 별개로 이제 두아르텐가 그 필리핀 놈 있잖아. 필리핀 대통령인가, 걔가 그 남중국해로 이제 해군을 출동시켰다 그러던데. 그건 보도가 안 됐나? 3회입니다. 이번엔 안철수의 줄 서는 관료들 캠프 안산하던 전화통 불난다. 뭐 괴주의자들이 그렇지. 아무튼 안철수 띄워주는 기사입니다. 지지층 충성도는 55%, 문재인, 안철수는 58% 머물러 판세 요동 가능성 있다. 자, 안철수와 사진 찍은 JC 청년회의소. 우리가 조폭이냐? 조폭 같은데? 건전한 단체인데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답니다. 문재인 측 역풍 불까봐 자제 모드로. 저 사람들이 조폭이든 아니든 간에 국민의당이 경선에다가 이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한 거는 사실인데,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국민의당은 원래부터 내가 별로 안 좋아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더러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들의 일이겠지 뭐. 문재인은 아마 잘 대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잔뼈가 많이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양반도. 오면입니다. 이안 치안 나선 문재인, 적폐 역공 나선 안철수. 안희정으로 안철수를 다스린다라고 조선일보가 자극적으로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문모닝 대 안모닝, 아침마다 난타전. 요거 이제 계속 아침마다 이제 네거티브 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안모닝이라는 말은 없어요. 안철수에 대한 네거티브는 문재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네거티브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고, 사실 문모닝의 선봉장은 박지원이고요. 박지원이가 트위터에다가 다시는 글 안 쓰겠다 그래놓고는 다시 또 글 쓰고 있는 꼬라지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게 호남 토 수준인가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계속 지금 안철수를 띄워주고 문재인을 까내려고 계속 기사를 쓴다는 걸 여러분이 좀 자각하셔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별로 난 조선일보에 좋은 소리 해주고 싶지 않네요. 자, 6면입니다. 홍준표, 이회창 만난 후 바른정당과 합당 내주 결론. 근데 뭐 유승민 입장에서는 다시 합당한다고 그러면 자기의 존재 의미를 박살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겁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 앞지른 유승민, 홍준표보다 문재인 안희중 집중 공격. 심상정 문재인 안희정 아니면 안철수 아까도 이제 문재인 안철수예요.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재벌개혁 공약 유승민보다 못하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팔면입니다. 문재인 논술 전형도 단계적 폐지, 안철수는 633 학제 개편부터 논의. 안철수는 자기 자식이 자기 딸이라 그러는가? 그 딸이 이제 외국에서 학교를 나오셔가지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는데 국내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 되게 싫어요. 633 뭐 그래서 학제 개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능은 저는 절대평가로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어쨌건 난 대학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대학교에 가서 학위를 따지 않아도 어쨌건 다들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사실 사람들은 대학에 목을 안 맬 거거든요. 난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볼 만한 정책이 있을란가? 그걸 장기적으로 유도할 만한 정책을 지금 후보들 중에 누가 주장하고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대학 학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학 가도 어차피 애들 공부 안 해요. 공부 그냥 단순하게 이제 학부 공부만 하느냐, 연구 능력도 없습니다. 자, 신면입니다. 특검 전형적 정경유착, 삼성 추측만 가득하다. 특검 쪽에서는 이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다라고 하고, 삼성에서는 추측만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재용의 첫 재판이 열렸답니다. 자, 이 부회장 대통령 레이저빔 눈빛 편지 뭔지 알겠더라라는 조서 공개. 박영수 특검이 이례적으로 직접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세월의 인양 후 첫 내부 수색, 헤드캠 내시경 동원. 이게 뭐야? 홈플러스의 1mm 깨알 고지 무죄 판결 대법에서 뒤집혔다. 이게 뭘까요? 1mm 그게 뭐지? 7일 경품 행사를 열어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입수한 뒤 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 원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그런 거군요. 1mm 깨알 고지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이제 경품 응모권에다가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고지사항을 1mm 크기로 적어놓고 1mm 정도 글자 크기는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도 통용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했습니다. 1, 2심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실 근데 이건 거짓말이지. 법원에서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판사들한테 이제 너희들의 월급은 어,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라는 걸 이제 1mm로 매번 고지해 준다면, 아니면 입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법관으로 임명될 때 이제 그렇게 고지해 줬다면은 뭐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뭐 아무튼 그렇게 썩 좋은 취지의 그런 게 아닌데 너무 형식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대법에서는 그거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이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좋은 일 하네 대법이. 11면입니다. 경찰 수사권 남용 막는 게 우리다.
경찰은 검찰은 국정농단 공범이다. 최근에 검찰하고 경찰 관련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촛불 집회 관련해서도 많았고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뭐 경찰이 꼴 같지 않을 거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이 꼴 같지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수사 종결권이 이제 경찰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경찰이 처음에 이제 그 사건을 수사를 시작하더라도 그 사건이 예를 들면 무혐의다, 무죄다, 아니면 진짜 죄가 있다, 그런 식으로 수사를 끝내버릴 권한이 이제 경찰에는 없습니다. 검찰로 무조건 이제 넘어가게 돼 있고, 검찰에서 그걸 판단해서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지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하거든요.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경찰은 상당히 권한이 없는 셈인데, 그 우리 내 입장에서 이제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엘리트 의식에 찌드는 새끼들이 뭘 하겠냐, 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것들이 이래저래 이제 줄 서면서 좀 덜 추접게 줄을 서는 거죠. 경찰에 비해서 경찰들 줄 섭니다, 여러분. 검찰은 이제 이리저리 더럽게 이제 추잡하게 이제 줄 서면서 그 권력에 붙어가지고 이제 자기 모가지 지키기 급급했던 건 사실이고, 경찰도 사실 좀 경찰은 좀 더 드러나게 추접하게 줄을 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촛불 시위에 대한 태도가 예를 들면 그랬어요. 촛불 시위에 대한 태도가 경찰이 별로 이제 그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가 탄핵이 거의 뭐 확실시 되니까 경찰 제도가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척 했었죠. 그걸 보고 있으면은 저희끼리 다 똑같은 놈인데, 아무튼 이제 그래도 지금 뺨을 더 맞고 있는 놈이 좀 더 불쌍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경찰이 좀 더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난 검찰이 싫어요. 검찰은 엘리트를 뽑아왔죠, 여러분. 우병우 같은 놈밖에 더 나옵니다. 우병우나 김기춘 같은 놈밖에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엘리트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엘리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성향이 이제 선하냐 악하냐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 지식이 많느냐, 아니면은 자격증이 많느냐,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사법고시에 통과했느냐,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 최유정 같은 놈들 보세요. 그 부장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정관 이후로 이제 몇억 몇십억씩 막 그렇게 수임료로 받아 처먹는 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놈들이냐라는 걸. 예. 오병호도 마찬가지고, 오병호 조사하던 검찰들도 마찬가지고, 그 결국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나왔던 것 자체가 검찰 새끼들 못 믿겠다, 그렇게 해서 특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기사 자체는 이제 뭐 좀 그렇게 길지 않은 기사긴 한데,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역할이 어떤 것이냐, 경찰은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역할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꼬라지가 어떤 인상을 우리한테 주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대 신입생 39% 글쓰기 능력 부족. 뭐 저런 놈들이 이제 나중에 오병호 된다니까. 농담입니다, 여러분. 신입생 39%가 글쓰기를 못한다. 모르지 뭐. 12면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9.9조, 2분기에는 9억 9천만 원이란 말이죠. 9조 9천억이란 거죠. 2분기에는 13조 예상한답니다. 굉장히 장사가 잘 되나 봅니다. 그 다음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현대차 엔진 결함 때문에 17만 대 리콜 한다고 합니다. 현대차 주식 사신 분들은 좀 솔깃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웨덴 스베리에 백화점에 트럭 돌진해 3명 사망. 총리는 테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자, 넘어가보죠. 뒤에 거는 뭐 책 광고 좀 있고, 코스피 지수는 좀 낮아졌네. TV 프로그램도 읽어드릴까요? 오늘의 운세.
일단은 갑작스러운 놀람을 조심하라 라고 하고, 자 아무튼 그렇답니다. 내일의 운세는 저는 이성 친구와 다투지 말랍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조심해야겠네. 26면입니다. 할바 할마의 황혼유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황혼유가 뭐 그런 이야기겠지. 사회정책부 기자가 쓴 글인데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김성모네. 그림 잘 그리려나 이 사람? 양육을 아이들 조부모에게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면 그런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조부모들을 양육 어드바이저로 활용하면 노인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참 탁상공론인 같은데. 여튼 근데 이제 뭐 취지는, 기사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욕하는 거와 별개로 우리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만 쥐어짜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뭐그 기사 취지는 나쁘지 않고 내가 좀 비꼬긴 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중국 기회이면서 위협인 나라, 주경철이가 쓴 글입니다.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죠. 한때 강한 해군력 보유했던 중국, 항모 앞세워 해양 패권국 재부상, 가짜쌀 분유 만드는 후진국에서 첨단 산업국으로 빠르게 변신 중. 우리에게 기회일까 위기될까 대선 대권 경쟁자들 깊이 고민해야. 위기지 당연히. 중국이 우리나라에 좋은 꼴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명나라 때, 명조 명나라 때, 그때 좀 조선하고 친했지. 자 27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와 치맥하시죠. 워싱턴 지국장이 쓴 글인데, 부제가 좋네요. 미국의 시리아 군사 공격은 신고립주의 내세웠던 트럼프가 국내 이슈들 판판이 깨지자 적극 개입주의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위 쿠슈너와 딸 이방카는 그런 트럼프 외교의 실세들이다. 기존 대미 접근법 안 통할지도. 치맥 먹으면 달라집니까? 사설입니다. 습근병 앞에서 시리아 폭격한 트럼프. 자 문재인 안철수 각종 의혹에 구태 대응이랍니다. 구태의 선두주자 조선일보가 구태라는 말을 쓰니까 되게 웃기네요. 한 달만 넘기자는 건가? 홍준표 유승민 먼 길일수록 정도로 가달라. 네, 그렇답니다. 예, 뭐 별문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한국일보 보시죠.